처음에 이제 했던 바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종목이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를 먼저 하는 날은 이제 중량이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그 자세가 좀 상체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,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내 몸으로 다룰 수 있는 전체적인 그 총 무게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 한 번 동작에는 좀 자세가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,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무게에 또 자세가 익숙해지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피지컬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. 이 바벨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에 등 뒤에 있는 거의 모든 근육들을 다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등이 강해지려면은 승모도 강해야 되고 후면 삼각근도 강해야 하기 때문에, 그것을 모든 것을 이 한 동작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버그립으로 이제 제일 기본 그립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. 또 그 기본 그립으로 했을 때 참여되는 근육들이 이제 더 많겠죠. 등 운동을 할 때의 그립의 넓이는 그냥 어깨 넓이 기준으로 주먹 하나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. 넓게 잡기도 하고 하는데, 우선은 가장 안정적인, 가장 안정적으로 힘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립은 어깨 넓이에서 주먹 하나 정도. 그리고 상체의 각도와 어디로 당겨야 되는지는, 그것은 본인이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움직였을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각도가 어딘지는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. 뭐 피리스가 일로 당겼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당긴다고 그게 절대 그거는 자기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. 자기한테 맞는 각도가 다 있다고 봅니다. 바가 이제 몸 가까이 왔을 때 등 뒤쪽이 다 이렇게 잠겨야 돼요. 벤치프레스 할 때, 벤치에 누웠을 때 이렇게 견갑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견갑을 이렇게 쪼거나 하지는 않아요. 손은 이제 보시면은,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손을 뒤집기만 해도 팔꿈치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끌게 되면은 운동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어깨의 각도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깨가 조금 더 열리게 되고, 거기서 그대로 이제 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깨 회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힘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, 운동이 진행이 돼서 이제 몸의 근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중량감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. 그립을 돌려줌으로 해서 내가 그만큼 어깨에 신경을 덜 써도 되고, 그립을 돌리게 되면 이두근의 참여율이 올라가거든요. 그렇다고 이두근이 막 수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, 그냥 그 보조근육으로서 개입이 더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네들의 도움을 더 받아서 계속 그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등이 이렇게 이제 좀 앞으로 많이 이제 쏠리신 분들은 등 광배근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언더그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. 그것은 이제 어깨 회전에 이제 문제인 거죠. 이것보다는 이게 이제 훨씬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? 데드리프트 다음에 제가 진행한 운동은 바벨로입니다. 바벨로는 사실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.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를 좀 많이 또 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단련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무게를 줄여서 하는 걸 권하고 싶고요. 그리고 많이 지치다 보니까 수평 지점까지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. 약간 좀 45도 상황, 기본 자세, 그걸 좀 유지를 하는 걸 권하고, 제 같은 경우는 그 수평 지점 가려고 해요, 저는. 저는 가능해요. 왜냐면 저는 조금은 적응이 되기 때문에. 적응이 되기 때문에. 근데 웬만하면 적응이 되면은 수평 지점 갈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너무 수평 지점 가지 마시고, 이게 허리가 단련됐다면 조금, 수평에 가깝게 가져가면은 등에 더한 자극이 올 겁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바벨로를 어깨 넓이에서 약간 넓게 잡고 저는 당기는 편입니다.
그리고 어깨를 이제 너무 팔꿈치를 뒤로 너무 벌리게 되면은 이 후면삼각근 먹기거든요. 그래서 벌리고 너무 벌리고는 안 하고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좁게는 안 합니다. 사실 좁게 하면 등 하부까지 먹히긴 하지만 굳이 바벨로우로 해서 하부까지 뭐 먹히는 거 아니죠. 저는 뭐 풀업도 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한 45도, 15도 약간 15도의 간격을 두고 예, 여기서 범위가 조금 예.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위로 올라가 한 15도에서 45도 범위 요 정도 있겠죠. 너무 45도 너무 많이 벌어졌네요. 하전 저는 좀 좁게 너무 이렇게 많이 벌리지는 않고 예, 그런 식으로 바벨로를 하는 겁니다. 네. 바벨로를 제대로 잡고 기능 해부학적으로 잡고 제대로 느낌을 가지고 당겨야 되는 거는 맞아요. 자세 잡고.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. 그 자세 잡은 상황에서 무게를 올리는 걸 저는 추천해요. 계속 자극만 고집하면 무게 한계가 있어요. 15개, 13개 자극감정 그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자라지는 않습니다. 무게를 올려야 돼요. 근데 자세가 안 나온 상황에서 중량을 들게 되면은 흔들 하거든요. 그것도. 예. 그러면 차라리 그 무게를 다운 시켜 갖고 하게 되면은 자극이 오히려 자세가 더 잡고 자극이 더 잘 올 겁니다. 5번째 운동 종목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바벨로우라는 동작을 진행했는데요. 조금 더 이제 등에 고립감을 연속으로 주기 위해서 고정된 머신에서 진행을 했고요. 상체 각도는 보통 40도, 45도 정도를 만들어 주시고 허리를 홀딩 시켜준 상태에서 이완 수축을 하셔서 등 광배 하부에 자극이 올 수 있게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. 티바로우를 제가 오늘 진행하지 않았는데 티바로우 할 때는 상체 각도를 살짝 이제 올려서 하는 편이고요. 바벨로우 할 때는 무릎 바로 밑에 하단에 두고 로우 운동을 진행하는 편입니다. 바 위치를 너무 몸이랑 멀어지면은 요추가 저항하는 게 아니라 흉추가 버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서 내가 수축 이완을 할 때 허리가 고립이 됐다라는 중량 정도를 선택하셔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까 제가 운동했을 때는 스탠다드 그립으로 잡고 운동을 했는데요. 손 넓이는 어깨 넓이, 본인의 어깨 넓이에 맞춰서 운동이 들어가고 조금 더 등 안쪽에 타겟을 주고 싶으면 한 5도에서 10도 정도만 좀 넓게 잡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내가 등 안쪽 위주로 두께감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언더그립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테크닉 운동을 더 할 수 있습니다. 바벨로우의 주의사항은 중심이 이제 발목의 미들풋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뒤로 오시면은 상부 승모근에 힘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발 뒷부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앞쪽으로 쏠린다는 상태에서 바는 몸이랑 멀어지지 않게 몸이랑 가깝게 붙여주신 다음에 허리 반동을 쓰지 않게끔 허리를 홀딩시킨 상태에서 등 전체를 수축한다는 느낌으로 배꼽 쪽으로 수축해 주시면 좋고요. 이완할 때도 등에 힘을 쭉 빼는 것보다는 허리에 고립감 좀 더 주기 위해서 등 긴장도를 느끼면서 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티바로우를 3번째 정도에 이제 제가 실시를 했는데 또 어떤 날에는 티바로우를 제일 앞에다가 넣기도 합니다. 바벨로우만큼 또 좋은 운동이 티바로우고요. 어떻게 보면은 바벨로우보다 등의 모양을 더 보디빌더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. 티바로우 자체가. 그리고 또 더 많은 중량을 또 다룰 수 있기도 하고 또 티바로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근육을 늘릴 수가 있고 신전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올드한 운동이지만은 저는 등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또 종목입니다. 티바로우를 했을 때 이 등덜미에 쓰여지는 근육이 너무나 많아요. 특히 이제 그 승모근 중앙 부위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작용하고 또 놓을 때는 광배근이 굉장히 세게 뭔가 막 뜯겨져 나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대신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떨어지는 그 무게를 등으로 잡아서 가야지 코어가 강하지 못하면은 이제 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몸통이 약하게 되면 동작 중에 허리가 이렇게 말려도 문제지만은 허리가 앞으로 밀려 나가도 문제거든요.
거기서 그걸 중간에서 잡고 승모근을 내 의지대로 아래로 누르고 있어야 광배근 끝자락서부터 쭉 뽑아져 나가는데, 몸통이 약하면은 이렇게 되던 광배근에서는 힘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티바로우도 사실 초급 운동은 아니죠. 그 다음에 대퇴이도, 오늘은 제가 등 운동을 했지만은 대퇴이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오늘 한 모든 운동은 제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힘을 좀 잘 쓰는 편인데,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대퇴이도하고 복부가 잘 버텨주니까 숙인 상태에서도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등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, 물론 등도 잘해야 되지만은 등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네.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, 그 다음에 대퇴이도, 그 다음에 이제 복부. 예.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쓰시면은 이제 뭐 어떠한 형태의 등 운동을 해도 느낌을 잘 잡으실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등이 지쳐서 놓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털려가지고 그냥 놔버린단 말이에요. 꿀렁꿀렁 하면서.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요 근래 좀 해본 거긴 한데, 그러니까 약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당겼었거든요. 근데 티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서서 밑으로 더 살짝 더 걸어줄 수가 있기가 더 편해가지고, 로우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가 이렇게 눌러서 당겨주려고 하지 않으면, 그러니까 뒤어깨나 승모로 갈 힘이 더 많이 분산될 거고, 그것만 좀 더 조심하시면. 그러니까 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리 운동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, 다리가 기둥 역할을 잘 해주셔야 허리로 힘이 안 가실 거라서,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세 연습 되게 잘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힙업 하셔서 다리를 앞쪽으로 해서